이제 얘는 기껏해 1, 2년 더 가거나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는데 당신은 왜 그걸 추천하냐? 네. 아까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네네. 서울 아파트 가격의 향방, 네, 뭐 이게 상승에 약간 쉬어가는 단계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하락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네. 저는 일단 쉽지 않은 시장이다. 쉽지 않다. 네. 그리고 시작이다. 하락의 시작인가요? 네. 네. 저는 지금 현재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입주 물량들을 정리를 해보면 쉽지 않다. 그리고 전세 가격도 생각한 것보다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유의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질문지 받아보니까 이제 끝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이 풍선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파트 시장이 안 좋으면 상가를 가고 상가가 안 좋으면 오피스텔로 가고 토지로 가고 이런 논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묘한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상가 시장도 보면은 상가의 본질을 지금 시장들이 까먹고 있어요. 뭐냐면 상가의 본질은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수익률이 나오는 상가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그 저금리 기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나 신도시 상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분양할 때부터 아예 세입자가 낼 수 있는 그 금액이 아니에요. 임대인들이 그냥 분양가에 맞춰가지고 나는 5% 6% 수익률을 자기 맘대로 정해갖고 내놓으면 세입자들은 당연히 안 들어오죠. 못 내놓죠. 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오피스텔도 추세선으로 보면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고 공급 물량은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결국은 뭐냐면 이 세계적인 추세와 같이 맞물려서 볼 수도 있는데 저금리 기조에 돈들이 풀리면서 이 돈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오버해서 부동산 전체적으로 좀 들어가지 않았냐. 좀 이런 느낌으로 좀 저는 보여져요. 그나마 최근에 이제 금리를 상승하는 부분들이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금리 상승을 더는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세라든가 상가 수익률이라든가 아주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시장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서 뭐 좀 종류를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재건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새 아파트 쪽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아예 새 아파트를 사시거나 최근에 지어진 네. 아예 새 아파트를 사시거나 아니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 단지들 위주로 네, 매수를 하면 그거는 큰 실수가 없을 것이다. 큰 실수라기보다도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덜 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없는데 그 정도까지는 없는데 조금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보신다면 투자의 입장에서. 아니 근데 새 아파트가 그러니까 그거는 꼭 이제 강남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서울 전체를 봐도 비슷한 패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오히려 돈이 덜 드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찌됐건 새 아파트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이게요. 제가 카페에서 그 빠른 재건축이라는 얘기를 오래전에 꺼냈어요. 네. 그때도 사실은 제가 한 1, 2년 정도 욕을 먹었어요. 이제 어떤 뜻이냐면 빠른 재건축의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조합 설립하고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을 받는데 저는 사업시행이나 관리처분인가 그 이후 걸 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결국은 새 아파트인 거잖아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왜 욕먹을 대상이지라고 생각이 되시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재건축을 낡은 건 사는 건 왜 그러냐면 재건축은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 들어가야 추진위에 들어가야 뭐 추진위 설립되면서 좀 벌고 조합 설립되면서 벌고 네. 이렇게 하면서 벌게 되니까 초기 단계가 좋다라는 관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때부터 가격이 내린다라는 생각이 그때만 해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들 어머니들이 몸테크를 하셨죠. 재건축에 가셔서 고생 하시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계가 올라가면서 돈을 버는 그런 형태가 됐는데 네. 제가 이번에 책을 내고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도대체 빠른 재건축이라는 단어를 언제부터 썼지라고 하면서 보니까 2012년 말부터 저는 빠른 재건축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왜 당신은 제가 빠른 재건축을 권한 거는 뭐였냐면 이런 개념으로 보면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단계가 없는 거예요, 별로. 네. 그러면 상승할 게 별로 없는 거고 먹을 게 없다. 네. 새 아파트가 되면 이제 얘는 기껏해 1, 2년 더 가거나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는데 당신은 왜 그걸 추천하냐. 네. 충분히 그 당시에 그럴 수 있는 수 얘기잖아요. 있죠. 네. 그런데 그게 저는 한 가지 그분들이 놓친 게 뭐냐면 트렌드를 놓쳤다고 봐요. 예를 들면 어머니 세대 때는 어머니들이 희생하시면서 그 재산을 읽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형태를 좋아하셨다고 하면 지금의 30대 40대들은 절대 그거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저만 해도 뭐 한 5년 넘는 아파트에 잘 안 살려고 하는데
사는데 왜 구태여 내가 이렇게 젊고 행복하고 좋은 날들을 그렇게 낡은 아파트에서 삶을 소모해? 라는 경향이 아주 많이 바뀌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번 상승장에서 과거와 전혀 다른 점들이 어떤 거냐면 새 아파트들이 꼭지를 찍어주지 않으면 나머지 아파트들이 못 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죠. 이게 그런 지금 말씀드린 커다란 트렌드의 변화가 있었던 거고요.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자기의 삶을 막 그 낡은 아파트에 몰아넣어서 그렇게 사시는 게 또 도움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트렌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새 아파트가 가격을 찍어주지 않으면 못 가는 현상은 앞으로도 더 할 것이다. 그래서 낡은 아파트에서 고생하시지 말고 저는 새 아파트에서 충분히 젊을 때 자신의 남편 또는 아내와 아이들과 삶을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으로 아파트를 고르시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 제가 본 건데요. 네네. 상가 경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네네. 상가를 경매로 취득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지금 이제 제가 상가 경매를 말씀드린 거는요. 상가에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임차를 하죠. 임차인한테. 네. 그럼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이제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근데 자영업자들이 깨지기 시작한 지가 한 2, 3년 정도가 됐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영업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재료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게 대략 한 35, 40%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한 25, 30%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임대료가 한 10% 내외가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벌어가는 돈이 많으면 한 20% 전체 매출에, 그리고 적으면 뭐 한 10% 이렇게 벌어가는 구조가 과거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임대료 포션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2015년, 16년 이후에는 최저임금 상승이 굉장히 높은 폭으로 일어났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임금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대비 한 30%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임대료 플러스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15%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굉장히 계속해서 급격하게 반납이 되는 거고요. 그게 쌓여온 거죠. 그래서 권리금이 과거를 기준으로 보면 17년, 18년도에 거의 한 2, 3년 사이에 한 3분의 1까지 권리금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권리금은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양면성이 있냐면 예를 들면 내가 권리금을 1억을 주고 들어갔어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럼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쉽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1억을 내가 좀 건지고 나오고 싶잖아요. 네. 그게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공실이 안 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얼마라도 더 건져가기 위해서 계약을 연장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 권리금이 1억이었던 게 3천만 원으로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세입자는 그 자영업자는 그때부터 생각을 하겠죠. 내가 계약 연장을 해야 돼 말아야 돼. 1억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계약을 해서 다만 권리금 얼마라도 찾아 나가려고 했던 것이 권리금이 낮아지게 되면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카페나 그 책에도 얘기를 해놨지만 이런 자영업자의 고통이 지난 3, 4년 동안에는 자영업자의 고통이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작년부터 임대인들한테 전이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그리고 아직까지 임대료나 최저임금 상승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은 조금 더 앞으로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런 장사가 안 되는 문제뿐이 아니라 인터넷 환경의 변화, 사람들이 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특히나 음식점 같은 경우도 요새 홈쇼핑에서 뭐 음식 시키면 반조리돼가지고 얼마나 쉽게 잘 나오며 이런 환경들이 자영업자들을 결국은 굉장히 어렵게 하는 환경. 그리고 최근에 내수 부진한 거 이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런 요건들이 줄줄이 쌓이다 보면, 그리고 더군다나 13년부터 상승을 하면서 상가 같은 경우도 결국은 줄줄이 생겼고 그 상가의 분양가가 자영업자가 낼 수 없는 가격을 책정을 해서 임대료를 책정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슬슬 깨져나갈 시점이 된 거죠. 그렇다라고 보면은 상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매수자의 입장에서 보면 경매로 상당히 나올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상가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본질이 수익성 물건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수익성이라는 건 내가 싸게 사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라고 하면은 경매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도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이 다 막혔지만 상가는 또 대출이 한 80%까지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자유롭고요. 또 하나를 더 보자라고 하면은 미국의 장기금리 추세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멈췄기 때문에 금액을 밑으로만 깔아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금리의 3배, 4배 되면 그런 상가들은 결국은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자영업자의 모든 구조들이 그런 물건들이나 이런 것, 특히나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가 그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기
없기 때문에 이제 매수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낮은 가격에 매수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 단지 이제 한 가지 달라진 건 뭐가 있냐면 과거에는 목 좋은 곳에 비싼 상가가 좋았어요. 왜냐면 그게 장사도 잘 되고 월세도 많이 받으니까. 네. 근데 지금 장사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임대인의 관점으로 상가를 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곤란하다. 임차인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에 배달업 같은 것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잖아요. 네.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면 구태여 목 좋은 곳에 비싼 상가가 필요 없어요. 그 똑같은 앞쪽이라고 해도 뭐 뒤쪽에 싼 상가가 더 임대료 저렴한 상가가 어차피 전화 받아가지고 배달 앱을 써가지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배달 중심이면 그게 낫겠네요. 그렇죠. 그 구태여 비싼 월세를 내면서 목 좋은 곳에다 자리를 차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상가를 선택해야 된다. 과거에는 임대인의 관점으로 물건을 사놓고 뭐 배 두들기고 있다가 뭐 언젠간 나가겠지 그러면 실제로 나갔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의 관점에서 내가 장사를 하고 싶은 상점이 다른 사람도 장사를 하고 싶은 상점이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의 관점으로 상가를 봐야 된다. 근데 아무래도 저는 상가 쪽에서 먼저 그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덥석 분양받는 것보다는 수익률을 고려를 해서 지금 분양은 저는 말리고 싶어요. 네. 예, 이미 그 구조 자체들이 다 깨져 있어서 분양은 사실은 시장 깨진 지 오래됐고요. 제 관점으로 보면 그 물건들이 이제 곧 경매로 나올 가능성들이 크니 다음 시장을 상가는 준비해도 좋다. 그리고 이제 그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죠. 네. 생각 공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공부는 충분히 하셨으니까 생각 공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